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 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YMI 10. 점성학.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YMI의 10번째 강의로 점성학입니다. 때를 만났는데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언제 다시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과감하게 포착하십시오. 큰 재물은 얻기 어려우나 작은 재물은 필시 들어오겠습니다. 천리 밖의 손님을 불러들이거나 서로 상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의 2012년 토정 비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 한 해의 운세나 나날의 행운을 점칩니다. 또 출생한 날의 사주팔자나 점성술로 자신의 숙명과 운명을 점칩니다. 이러한 운명 산업은 결혼, 시험, 입사, 승진, 재테크 등 모든 영역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삼국지의 제갈공명은 국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주역이라고 부르는 점을 쳤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함께 모든 의사결정을 64개의 점괘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에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신 같은 운명 철학이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 구석구석 침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만도 전국적으로 45만 명의 역술인과 무속인이 있습니다. 8만 명의 의사보다 6배나 많은 수입니다. 운명 산업의 규모는 약 2조 원이라 추정합니다. 영화 산업 규모에 필적하죠. 경기대, 공주대 등 10개 대학에서 교과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수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운세를 본다라는 병리적인 해석으로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사가 어쩌면 필연보다 우연에 의해 지배될지도 모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정신결정론이라는 인과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우리는 보통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일이 잘 안 될 때 좌절하기 쉽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매우 속상해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융은 말년에 동시성 이론이라는 비인과 법칙에 대해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일이 잘 안 될 때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늘의 섭리에 맡기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이 안 날 수 있습니다. As above, so below.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는 점성학의 화두입니다. 융은 점성학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리학은 점성학의 상징 언어에서 배울 것이 많다. 자신의 심리 유형인 정신의 내기능과 일반적인 태도는 점성학에서 많은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점성학은 바로 동시성 이론, 비인과 법칙, 우연의 법칙에 의거한 학문입니다. 점성학은 현대 사회에서 애니어그램, MBTI와 더불어 잠재력 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성격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이 인재 발굴과 리더십과 팀워크에 활용되고 MBTI가 직무적성과 인간관계에 활용된다면 점성학은 창조성과 초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셋은 모두 인본주의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점성학은 인간의 성격과 기질과
인생 항로를 설명하는 과학이고요. 출생한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위치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해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직관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점성학의 목적은 인간의 능력과 미래를 한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개성을 인정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점성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 천궁도, 12궁, 10행성, 12집과 좌상, 실제 출생 천궁도 순서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출생 천궁도입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인생 항로, 모든 것이 출생 천궁도에 나타납니다. 출생 천궁도는 자신이 출생한 날에 하늘에 펼쳐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자신의 씨앗, 잠재 능력을 상징합니다. 머나먼 과거로부터의 산물인 동시에 무한한 미래의 출발입니다. 인간 호는 진화 행로에서 가장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간대에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태어날 때 혼이 스스로 적절한 부모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출생 천궁도에 나타난 개인의 천성은 정신 분석에 있어서의 소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인자로도 볼 수 있고요. 천성이 소인과 유전인자로 작용하여 개인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생 천궁도는 수레바퀴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출생한 정확한 연월 일시와 태어난 장소에 근거합니다. 출생 천궁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4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0행성, 12궁, 12집, 좌상입니다. 10행성은 태양과 태음, 수성과 금성과 화성, 목성과 토성, 그리고 천왕성과 해왕성과 명왕성입니다. 10행성은 사람 내부에 작용하는 10개의 힘, 10개의 기능을 상징합니다. 인간 내면에 10명의 다른 성향을 지닌 배우가 있다고 보면 쉽습니다. 10개의 행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배우는 해와 달, 태양과 태음입니다. 12궁은 12개의 별자리이며 12가지 기질입니다. 12궁은 10명의 배우인 10행성에게 독특한 기질을 부여합니다. 12집은 10행성이 실제로 작용하는 현실적인 분야를 나타내고요. 인생의 어느 영역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좌상은 행성들 간에 형성되는 각도입니다. 이는 행성들 상호 간의 역학관계와 인과관계를 알려줍니다. 출생 천궁도에는 이것 외에 상승궁이 있습니다. 상승궁은 10행성은 아니지만 점성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가상적인 배우입니다. 상승궁은 출생 시간에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별자리입니다. 요약하면 출생 천궁도는 10행성과 12궁과 12집의 조화로 해석됩니다. 인생은 행성으로 상징되는 10명의 배우가 펼치는 연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난 날 자신 내부에 있는 10개의 행성들이 12궁 중 어느 한 별자리의 기질을 가지게 되고 한 행성이 다른 행성과 좌상을 통해 일정한 역학관계를 유지하면서 12집 중 어느 한 집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번 생에 풀어야 할 문제, 배워야 할 과제, 겪어야 할 경험, 거둘 성과를 암시합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12궁입니다. 점성학에서는 12궁이 가장 중요합니다. 12궁은 독립적인 10행성에 독특한 성향과 기질을 부여합니다. 하늘에는 총 88개의 별자리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중 특별한 12개를 12궁이라고 합니다. 12궁은
양좌로 시작해서 황소좌, 쌍둥이좌, 개좌, 사자좌, 처녀좌, 천칭좌, 전갈좌, 사수좌, 염소좌, 물병좌, 그리고 물고기좌로 끝납니다. 십행성 중 태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양은 매달 1개의 별자리를 관통하여 1년 동안 12개의 별자리를 모두 거칩니다. 이러한 태양의 길을 황도라 하여 황도 12궁이라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태양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태어난 날에 태양이 어느 별자리에 있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그 사람의 성격과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궁 점성학으로 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태양궁 점성학은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 30일이면 나의 태양궁은 양좌이다. 생일이 10월 25일이면 나의 태양궁은 전갈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나의 태음궁은 전갈좌이다. 나의 화성궁은 양좌이다 등으로 설명됩니다. 그 외 수성궁, 금성궁, 목성궁, 토성궁 등이 있습니다. 점성학에서는 상응의 법칙이 있습니다. 10행성과 12집은 모두 12궁의 기질과 상응합니다. 서로 짝을 이루어 같은 기질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점성학에서 12궁, 12별자리의 기질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각 별자리는 독특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몇 가지 기본 공식에 의해서 설명되는데요. 2대 극성, 3대 특질, 4대 원소입니다. 2대 극성은 양과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별자리가 30도 간격으로 순서대로 교대됩니다. 첫 번째 별자리인 양좌에서 양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12번째 별자리인 물고기좌에서 음으로 끝납니다. 양은 남성, 적극성, 능동성을 상징하고 음은 여성, 소극성, 수동성을 상징합니다. 3대 특질은 활동궁, 고정궁, 변통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별자리가 90도 간격으로 2개씩 건너 일치합니다. 활동궁은 자발성, 활동성, 진취성을 상징합니다. 양좌, 개좌, 천칭좌, 염소좌가 해당합니다. 고정궁은 안정성, 지속성, 효율성을 상징합니다. 황소좌, 사자좌, 전갈좌, 물병좌가 해당합니다. 변통궁은 유연성, 융통성,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쌍둥이좌, 처녀좌, 사수좌, 물고기좌가 해당합니다. 4대 원소는 가장 중요한 기질입니다. 화, 지, 풍, 수입니다. 12개 별자리가 120도 간격으로 3개씩 건너서 일치합니다. 화는 불이며 직관을 상징합니다. 양좌, 사자좌, 사수좌가 해당합니다. 지는 흙이며 감각을 상징합니다. 황소좌, 처녀좌, 염소좌가 해당합니다. 풍은 바람이며 사고를 상징합니다. 쌍둥이좌, 천칭좌, 물병좌가 해당합니다. 수는 물이며 감정을 상징합니다. 개좌, 전갈좌, 물고기좌에 해당합니다. 12궁의 종합 특성을 각각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좌의 슬로건은 I am입니다. 단순함과 이니셔티브를 추구합니다. 상징은 용감한 순양이고 지배하는 행성은 화성입니다. 순수하고 화끈한 불이고 직관에 해당합니다. 기질적 원형은 개척자, 무사, 운동선수입니다. 황소좌의 슬로건은 I have입니다. 보수와 안정을 추구합니다.
상징은 뿔 달린 황소이고 지배하는 행성은 금성입니다. 안정감 있고 끈질긴 흙으로 감각에 해당합니다. 기질적 원형은 예술가, 농부, 임산부입니다. 쌍둥이 좌의 슬로건은 I think입니다. 소통과 다재다능을 추구합니다. 상징은 나란히 서 있는 쌍둥이이고 지배하는 행성은 수성입니다. 융통성이 있고 변화무쌍한 바람으로 사고에 해당합니다. 기질적 원형은 전달자, 교사, 저널리스트입니다. 계좌의 슬로건은 I feel입니다. 수용성과 감수성을 추구합니다. 상징은 개이고 지배하는 행성은 달입니다. 순수하고 정서적인 물이고 감정에 해당합니다. 기질적 원형은 어머니, 서민, 영양사입니다. 사자좌의 슬로건은 I will입니다. 힘과 매력을 추구합니다. 상징은 사자이고 지배하는 행성은 태양입니다.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열기를 발산하는 불이고 직관에 해당합니다. 기질적 원형은 왕, 어린이, 광대입니다. 처녀좌의 슬로건은 I analyze입니다. 분석과 완벽을 추구합니다. 상징은 처녀이고 지배하는 행성은 수성입니다. 융통성 있는 부드러운 흙으로 감각에 해당합니다. 기질적 원형은 노동자, 분석가, 봉사자입니다. 천칭좌의 슬로건은 I balance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상징은 좌우 균형 잡힌 천칭이고 지배하는 행성은 금성입니다. 이지적이고 사회성 있는 우아한 바람으로 사고에 해당합니다. 기질적 원형은 중재자, 외교관, 동반자입니다. 전갈좌의 슬로건은 I desire입니다. 욕망과 강렬함을 추구합니다. 상징은 전갈과 독수리이고 지배하는 행성은 명왕성입니다. 강인하고 깊은 물이고 감정에 해당합니다. 기질적 원형은 탐정, 장의사, 외과의사입니다. 사수좌의 슬로건은 I understand입니다. 이해와 확장을 추구합니다. 상징은 반인 반마 궁수이고 지배하는 행성은 목성입니다. 변화무쌍한 융통성 있는 불이고 직관에 해당합니다. 기질적 원형은 철학가, 법률가, 여행자입니다. 염소좌의 슬로건은 I use입니다. 구조와 체계를 추구합니다. 상징은 절벽을 기어오르는 야생 염소이고 지배하는 행성은 토성입니다. 현실적인 야망을 진취적으로 추구하는 흙으로 감각에 해당합니다. 기질적 원형은 아버지, 정치가, 공무원입니다. 물병좌의 슬로건은 I know입니다. 진보와 파격을 추구합니다. 상징은 땅에 물을 쏟아붓는 사람이고 지배하는 행성은 천왕성입니다. 지적인 독창성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바람으로 사고에 해당합니다. 기질적 원형은 과학자, 천재, 대중 지도자입니다. 물고기좌의 슬로건은 I believe입니다. 믿음과 초월을 추구합니다. 상징은 물고기이고 지배하는 행성은 해왕성입니다. 융통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는 물이고 감정에 해당합니다. 기질적 원형은 은둔자, 수도사, 몽상가입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십행성입니다. 십행성은 태양과 태음, 수성과 금성, 화성과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과 명왕성입니다. 십행성은 12궁의 기질과 상응합니다. 태양은 사자좌에 상응하고 태음은 계좌에 상응합니다. 금성은 황소좌와 천칭좌에 상응하고 수성은 쌍둥이좌와 처녀좌에 상응합니다. 화성은 양좌에, 목성은 사수좌에, 토성은 염소좌에 상응합니다. 천왕성은 물병좌에,
해왕성은 물고기좌에, 명왕성은 전갈좌에 상응합니다. 십행성은 내 안에 작용하는 10가지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연기하는 10명의 배우입니다. 십행성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의 성격은 태양과 태음을 통해 표현됩니다. 태양은 의식, 자아, 내부 인격을 표현합니다. 태음은 무의식, 감정 양식을 표현합니다. 인격은 내부 인격과 외부 인격으로 구분됩니다. 내부 인격은 태양궁으로 표현되고 외부 인격은 상승궁으로 표현됩니다. 둘째, 사회 적응력은 수성, 금성, 화성을 통해 표현됩니다. 수성은 지성을 표현하고 금성은 감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화성은 의지와 힘을 표현합니다. 셋째, 인간의 운명은 목성과 토성을 통해 표현됩니다. 목성은 행운과 전망을 표현하고 토성은 시련과 인내를 표현합니다. 넷째, 초월적 기능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통해 표현됩니다. 천왕성은 우주적 지성에 해당하며 자유를 표현합니다. 해왕성은 우주적 감성에 해당하며 신비를 표현합니다. 명왕성은 우주적 힘에 해당하며 자기 변화를 표현합니다. 다음 네 번째 토픽은 12집과 좌상입니다. 12집은 십행성이 실제 작용하는 현실적인 분야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영역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가를 설명합니다. 황도를 12등분한 것이고요. 각 집은 일상생활과 인생체험의 12가지 분야를 담당합니다. 12집도 십행성과 같이 12궁의 기질과 서로 상응합니다. 1집은 자기 분야입니다. 양좌에 상응하는데 집, 자신, 외모 운에 관여합니다. 2집은 자산 분야입니다. 황소좌에 상응하는데 재산, 수입, 가치관 운에 관여합니다. 3집은 지식 분야입니다. 쌍둥이좌에 상응하는데 지식, 교육, 형제 운에 관여합니다. 4집은 가정 분야입니다. 계좌에 상응하는데 가족, 양친, 만년 운에 관여합니다. 5집은 자기 표현 분야입니다. 사자좌에 상응하는데 연애, 오락, 자식운에 관여합니다. 6집은 봉사 분야입니다. 처녀좌에 상응하는데 직업, 의무, 건강운에 관여합니다. 7집은 타인 분야입니다. 천칭좌에 상응하는데 결혼, 동업, 파트너 운에 관여합니다. 8집은 부채 분야입니다. 전갈좌에 상응하는데 죽음, 성, 유산 운에 관여합니다. 9집은 지혜 분야입니다. 사수좌에 상응하는데 학문, 종교, 여행 운에 관여합니다. 10집은 사회 분야입니다. 염소좌에 상응하는데 사회, 명예, 성공 운에 관여합니다. 11집은 소그룹 참여 분야입니다. 물병좌에 상응하는데 친구, 이상, 미래운에 관여합니다. 12집은 헌신 분야입니다. 물고기좌에 상응하는데 비밀, 업보, 감옥운에 관여합니다. 좌상은 십행성과 상승궁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각도입니다. 좌상은 역학관계를 나타내고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60도는 기회와 동맹의 관계이고 120도는 안정과 원조의 관계입니다. 90도는 압력과 시련의 관계이고 180도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0도는 용융과 혼합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5번째 토픽은 실제 출생천궁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실제로 출생천궁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출생천궁도를 해석할 때는 절대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점성학은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철학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힘과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운명을 사랑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운명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출생천궁도를 해석하는 순서는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을 봅니다. 이 셋은 주인공의 인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태양궁은 내부 인격이고 태음궁은 감정 양식이고 상승궁은 외부 인격입니다. 이 셋의 조화와 균형, 다른 행성 간의 좌상을 살펴봅니다. 2단계에서 10개의 행성들이 동서와 상하 중 어느 쪽에 치우쳤는지 봅니다. 동해에 해당하는 오른쪽 영역은 외부 인식과 운명 개척의 삶을 표현합니다. 서에 해당하는 왼쪽 영역은 자기 인식과 운명 수용의 삶을 표현합니다. 위쪽 영역은 객관적인 삶을 표현하고 아래쪽 영역은 주관적인 삶을 표현합니다. 3단계에서 10개의 행성들이 3대 특질과 4대 원소 중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봅니다. 우선 행성들이 3대 특질인 활동궁, 고정궁, 변통궁에 몇 개씩 포함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행성들이 4대 원소인 화, 지, 풍, 수에 몇 개씩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불화는 직관을 상징하고 흑지는 감각을 상징합니다. 바람, 풍은 사고를 상징하고 물수는 감정을 상징합니다. 4단계에서 행성들 간의 각도인 좌상을 봅니다. 특히 수성, 금성, 화성 등 비중이 큰 행성들의 상황을 살핍니다. 5단계에서 전체적인 유형과 대구조를 파악합니다. 우선 행성들이 몰려있는 전체적 유형을 봅니다. 다발형, 사발형, 바케스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성들로 이루어지는 대구조를 파악합니다. T자형, 대십자, 대삼각 등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출생천궁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출생천궁도입니다. 그녀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입니다.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사실은 그녀가 사치와 허영으로 유명했고 프랑스 혁명에 의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출생천궁도 해석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에서 태양은 전갈좌, 태음은 천칭좌, 상승궁은 계좌에 걸려 있습니다. 그녀의 내적 인격은 전갈좌이고 감정 양식은 천칭좌이며 외적 인격은 계좌로 표현됩니다. 강력한 숨은 힘을 발휘하고 사교적인 우아함을 돋보이고 어머니다운 감상주의적인 외모를 보여줍니다. 전갈좌는 죽음과 재생의 별자리입니다. 그녀는 혁명시대에 태어난 프랑스 왕비로서 영국의 멸망과 혁명을 안고 살았습니다. 또한 전갈좌의 영향으로 비밀, 음모, 술책에 능하고 왕궁에서 지속적인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태양이 해양성에 90도로 걸려 있어서 몽롱한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꿈을 꾸는 것처럼 우매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음이 화성과 토성에 90도로 걸려 있어서 시련에 따른 강한 용기를 반영합니다. 그녀는 왕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죄와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처신했습니다. 2단계에서 태양을 포함한 대부분 행성들이 왼쪽과 아래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출생천궁도에서 왼쪽은 운명 수용의 운이 작용하고 아래쪽은 주관적인 삶의 운이 작용합니다. 그녀는 운명을 개척하기보다 수용하는 삶을 부여받고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인 삶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권력과 책임을 떠안고 세상에 대한 좁은 소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3단계에서 3대 특질과 4대 원소를 보면 활동궁이 4개, 수가 4개로 우세합니다. 활동궁은 자발성, 활동성, 진취성을 상징하고 수는 감정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일생을 활동적이면서 감성적인 삶을 살아간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 비중이 큰 행성들의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5집인 연애, 오락, 자식 운에 태양, 달, 금성, 목성 4개의 행성이 몰려 있습니다. 태양과 금성이 영도로 합해서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고요. 평생 연애와 오락으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집에 몰린 4개의 행성은 자식을 4명 낳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3집인 지식운에 걸쳐있는 해왕성은 그녀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왕비이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7집의 남편 운에는 토성이 걸려 있어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혁명의 행성인 천왕성이 중천에 떠올라 있는 것은 그녀가 왕궁 안에서 두드러진 존재가 되고 그 지위가 예상 못한 천변을 겪게 될 것을 예측합니다. 5단계에서 전체적인 유형, 대구조를 보겠습니다. 태양과 금성이 영도로 합하고 있고 태양과 천왕성과 화성이 대삼각을 이룹니다. 모두 수에 들어있어서 풍부한 감정으로 상징됩니다. 수는 이해심과 연민감을 동반하지만 대삼각을 통해 자기 만족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통찰력이 결여되어 자신의 생활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반감을 주는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태음과 화성과 토성이 T10자를 이룹니다. 이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천칭좌의 태음이 화성과 토성의 격한 대립으로 본성이 망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미국에서 못 파는 장사를 했던 갑부 골드스타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진을 싣고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도 골드스타인의 못을 사용했다. 못이 아주 잘 팔렸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기독교 국가에서 좀 너무하지 않았냐고 하자 그는 신문에 다시 수정 광고를 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진을 싣고 이렇게 고쳐 썼습니다. 예수님은 골드스타인의 못을 사용하지 않았다. 여전히 못이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입니다. 초월의 심리학, 수용의 심리학입니다. 초월과 수용은 항상 큰 것에 머무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생활보다는 삶이 크고 사실보다는 진실이 크고 성보다는 사랑이 크고 몸보다는 혼이, 사회보다는 자연이, 현실보다는 실제가, 문제보다는 신비가 큽니다. 그래서 초월과 수용은 바로 모든 창조성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보통 작은 확실성에 매달립니다. 우주적인 불확실성에 나 자신을 맡길 때 초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점성학이란 바로 초월의 학문입니다.